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광복군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작전 지휘권을 찾아와야겠습니다. 왜? 여러분, 광복군 누가 만들었어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중국 땅에서. 누가 돈 댔어요? 중국 국민, 우리 해외 동포들도 됐지만, 뭐 상징적인 거고, 큰 돈은 기본 중국 국민당 군사위원회가 됐습니다. 중국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훈련시켜주고, 무기 대주고,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김원봉 장군이 만든 조선의용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조선의용대가 중국 국민당 밑에서 활동을 하다가 쓱 해서 중국 공산당 지역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국민당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 조선 사람들 뭐 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지원해 줬더니 지들이 쓱 하더니 공산당 지역으로 냈대? 중국 국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원봉 장군도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고, 그러니까 그쪽을 따라갈 수도 없고, 여기 있자니 참 괴롭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걸 이제 다시 광복군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백범 선생 쪽에서. 그다음에 그 비슷한 일이 날까봐, 한국 광복군을 꽁꽁 묶어두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광복군이 만들어졌는데, 뭘 만들었냐면, 여기 한자가 작습니다만, 한자, 한문을 안 썼는데, 국의 준승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주는 법준자예요. 법을 준수한다 할 때. 그리고 승은 오랏줄 승, 포승할 때 승자예요. 법이라는 오랏줄로 한국 광복군을 9개 법률 조항으로 꽁꽁꽁꽁 묶어놨단 말이야. 움직이지 못하게, 단지 못하게. 그랬더니 이 영감님들, 조성환, 윤기섭, 조한구 이런 양반들이, 요 조성환 선생이 그때 외교부장이에요. 백범이 주석인데 이 두 양반을 의회에서 몰아치는데, 아이고야, 이거 뭐 민망하기 짝이 없지. 얘가 두 어른이 또 꼼짝 못하고 당하죠. 이 꼬냥꼬냥한 양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작전 지휘권이 없는 게 무슨 놈의 군대냐. 을사조약보다도 더 을산득약 때 우리 외교권을 뺏겼죠. 군사주권을 내준 거 아니냐. 아니, 작전 지휘권도 없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이냐. 이건 노예 군대다. 이거 안 만드는 이만 못하다. 이 양반들 무지 강경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글와글 시끌벅적 해갖고 거의 4년을 교섭을 해갖고 작전 지휘권을 받아와요. 저는 임시정부 영감님들도 대단하고 믿고 내준 장개석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가 대통령이 되거나 그럴 일은 절대로 없지만, 혹시 어떻게 잘못돼서 됐다고 칩시다. 옛날부터 내가 알고 지내던 버마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버마의 민주화운동, 독립운동을 도와달라.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버마 사람들 와 있는데 한 200명 모아놨는데 얘네들 훈련 좀 시켜줘 하면은 몰래 시켜줄 수 있을지 몰라요. 대통령 이거 하면 어디다가 해서. 근데 그리고 이 사람들 지원해달라 하면 그거 지원해줄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지들 마음대로 무기 들고 왔다 갔다 하겠다면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참으셔. 내가 갈 때까지 배 태워줄 테니까 작전 지휘권은 니네 나라 가서 행사해.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당시 상황에서 장개석이 임시정부의 부탁을 받아서 작전지휘권을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광복군은 중국 땅에서 작전지휘권을 찾았단 말이에요. 중국 땅에서. 그런데 대한민국 국군은 자기 땅에서 작전지휘권을 내줘놓고서,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또 오늘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노무현 대통령의 똥별연설이라는 거 있습니다. 인터넷에 노무현 작전지휘권 쳐도 되지만 노무현 똥별이라고 치면 바로 튀어나와요.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참모총장이야, 나 국방장관이라고 어깨에다 별 잔뜩 달고서 뭐 했냐 이거야. 그 수많은 국방 예산 갖고 떡 싸먹었냐. 아, 이거 떡 싸먹었냐 제 표현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 표현입니다. 저도 말을 어디서 함부로 한다는 그 생각을 듣지만, 야,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야, 그렇게 말해도 괜찮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런 제가 당혹할 정도로, 그러니, 아이,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당혹스럽게 말씀했으니 듣는 똥별도 오죽했겠어요. 그 듣는 똥별 들립니다. 나 참모총장이야, 나 국방장관이야. 이 국방장관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전설적인 대패, 한국전쟁 최악의 패배라는 혈리정토, 이 얘기 한번 했었죠. 다른 강의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유재흥인데, 뭐 이제 이런 게 한국의 그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작전지휘권을 한국전쟁 때 내준 거는 그렇다고 칩시다. 전쟁 때니까. 근데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가 북한보다 전력이 약해서 안 된다는 거야. 미군한테 그 작전지휘권을 넘겨주고 그러고 있어야지. 아니 그런데 한국의 국방비가 이북의 국방비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이북의 국가 예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이북의 GDP의 몇 배가 됐어요. 그건 제가 20, 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국방 예산 이게 우리 국군이 인민군보다 못하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민간 기업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몇십 배의 투자를 몇십 년 동안 계속해야 하는데 우리 쪽 사업 부문이 경쟁사보다 조그만 저기보다 진다 하면요. 민간은 얄짤 없습니다. 우리 사업 부문 폐지하고 저쪽 사오는 거예요. 적대적인 면에 해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작전지휘권 박근혜 때 군사주권 포기했어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은 이 북핵 문제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북핵 문제가 풀리면 하면서 이제 좀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은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는데 이걸 이제 작전지휘권은 이때 한겨레 신문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 노태우 정부에서 첫 추진했다. 아니거든요. 보세요. 작전지휘권 환원을 검토 중인 게 언제냐? 권 국방장관 1960년 경향신문이에요. 4.19 후에. 4.19 후부터 60년 전에 처음 검토한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파병했을 때 베트남의 한국군은 작전지휘권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왜? 베트남 군대도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으니까. 남베트남 군대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서 미군 부대에 이속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해갖고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화당 시절에 최영도 의원이 지휘권 협정 폐기안, 즉 작전 지휘권을 환수해오자 안을 냈는데 공화당이 여당 아닙니까? 최영도 예비역 장성이에요. 중앙정보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입니다. 국군 작전 지휘권 이제 분명한 주권제 얘기고 이제 재론해야 한다. 60년대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리고 68년 2월 달에 그러니까 1.21 사건 직후에요. 벨스 특사가 왔을 때 박정희가 작전지휘권 이양해라 하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위에도 연락처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나는 국군의 뿌리를 광복군에서 찾는 거 좋아해요. 의병에서 찾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왜냐면은 우리는 정규군이지 게릴라가 아니니까. 근데 광복군에서 찾는 거 또 의병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좋아요. 정신적인 희생. 그런데 그 얘기 꺼내려면 작전지휘권 찾아놓고서 얘기해. 뭔 염치로 그걸 얘기를 하냐고요. 작전지휘권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하는 건 난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말이야. 남의 땅에서도 작전지휘권을 찾기 위해서 그 노력했던 분들한테 지 땅에서 작전지휘권 해놓고 그 자식을 얘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옛말에 호부견자라는 말이 있어요. 호랑이 아버지 밑에서 개새끼 태어났다 이거야. 깨갱 강아지 새끼처럼 굴지 말고 작전지휘권 찾고 나서 얘기합시다.
그럼 나 반대 안 할게. 자, 국군의 날도 바꾸자고 해요. 국군의 날 진짜 문제가 많죠. 49년 12월 1일이 공군 창건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육해공군 체제가 완성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국방부를 육방부라고 하잖아요. 삼군 체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네. 사실은 국군의 날은 뭐냐면 육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에요. 육군이. 바로 이거 오랑캐 못 지르고 38선 돌파. 그리고 미군도 그 한국군 4단 넘어가니까 이제 따라서 유엔군도 넘어간 거고 이걸 기념해서 국군의 날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국군의 날을 문 대통령이 광복군 창건일로 변경 검토를 지시했지만 너무 좀 앞서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영어로 드라이브를 건다고나 할까? 그런 저런 노력을 하는 게 이해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군이라든가 뭐 그런 좀 극우 집단을 실로부터 좀 분리하고 과거에 그런 어떤 그 나쁜 영향을 주는 선배 쪽하고 분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 알겠지만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려면은 그리고 이런 작업이 같이 최소한 병행되는 것도 난 아닌 것 같아. 해놓고 그리고 그거 이제 거의 다 될 무렵에 다음번 과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난 이랬으면 좋겠어. 예컨대 3년 뒤부터는 국군의 날을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그 3년 사이에 우리가 작전지휘권 환수하겠습니다. 아니 미국도 갖고 가라는 걸 말이야. 뭐 하여튼 뭐 이런 회의들 많아요. 그러더니 뭐 당에서도 주장하고 경찰도 이제는 그래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사를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민주경찰. 게다가 민주경찰. 뭐냐면은 우리 경찰에 광복군 출신들을 이제 찾아갖고 누구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경찰의 날도 이제 바꾸자. 미군정청의 경보국 창설일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경보국 창설일로. 그리고 5.16의 역사를 청산하자 하는데 날짜만 바꾸면 5.16의 역사가 청산됩니까? 그럽니까? 그러면은 우리 과거 청산 맨날 기념일 바꾸고 앉아있으면 되겠네. 아니잖아요. 이거 좀 바꿉시다. 노덕술에서 박차원에서 노덕술에서 박차원에서 전두환으로 이어졌던 박차원에서 이근환으로 이어졌던 이 체계를 내부에서 바꾸고 정말로 민중을 위한 민중의 집행위가 짚고 다니는 집행이어야지 민중을 후려치는 집행이면 됩니까? 근데 그거 아직 못 벗었잖아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검찰을 보면은 검찰이 너무 비대해져 있으니까 그걸 떼어내야 할 것 같은데 그걸 경찰한테 주자고 했을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경찰도 그 역사를 임시정부에서 찾겠다는 뜻 좋아요. 국군도 찾겠다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한 어떻게 내부 개혁을 할 것인가, 어떻게 거듭나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채우지 않고서 백년행사 거창하게 치르고 그 다음에 뿌리만 갖다 붙이는 거, 그건 금방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